안녕하세요. 토질력학을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게 될 박영태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게 될 교재, 이 책이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 전공 과목은 4분이 아마 강의가 들어가실 겁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토질력학이고요. 그 다음에 수리수문학, 여기 제가 복수전공이라 수리수문학을 제가 담당하겠고, 나중에 이 건설 파트를 제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만나게 된 것은 이번 교시는 이 토질력학입니다. 토질력학을 제가 프린트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려고 그랬었는데, 프린트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 전체 범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재가 부담이 되시더라도 이 교재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뭘 공부하는가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학교에 가서 여러분 교사 생활 하실 때도 우리 토질이라는 것 전체 중에서 어떤 걸 공부했었고 우리 뭐를 가르치게 되겠는가 그걸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교재를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범위가 굉장히 여러분들은 광범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토질력학 제가 여러분 출제 경향을 10년치를 경향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이 전체 파트 중에서는 그렇게 넓은 파트가 아닙니다. 과목 수만 많을 따름이지 많은 넓은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범위를 굉장히 확 줄여드릴 겁니다. 줄여드리는 파트까지만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시험 문제가 거의 그 문제 범위 수준에서 넘어서진 않는 거는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요, 차례를 한번 펴보세요. 차례. 옆에 출제 빈도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토목기사 전용책이기 때문에 그 동그란 출제 빈도표 한번 보십시오. 위에는 토목기사, 밑에는 토목산업기사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걸 무시하고 이 토목기사 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2장 흙의 기본적 성질이라 나왔죠. 자, 요거하고 제3장이 흙의 분류, 그 다음에 4장 흙의 투성돼 있고요. 그 다음 5장 유용력, 그 다음 6장 지중력, 7장 동해, 8장 압축성, 9장 전당 강도 해서 10장, 11장까지가 여러분들 취지 범위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파트 우리 기초공학은 시험자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간혹 가다가 한 문제씩이 나오는데 그건 제가 지금 시공을 할 때, 건설할 때 그 파트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 중에서 우리 교재를 먼저 보시게 되면요, 우리 책에 있는 제1장 흙의 구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시고,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까지 일일이 공부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나 광범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향상 이런 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바로 제2장 한번 보세요. 11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11페이지 2장을 끝까지 쭉 한번 훑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영상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일시정지를 해놓고 2장에 이런 그림이 있고 이런 공식이 있다 쭉 한번 훑어보세요. 다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11페이지 그림 2-1 좌측 그림만 보세요. 토립자, 물, 공기. 그림이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나왔죠.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한 그림이세요. 요걸 가지고 이제 공식 유도를 하겠고, 우리 시험 문제가 임용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이제 경향 분석을 또 해드릴 겁니다. 이 그림 하나가 제 유도가 14페이지까지 다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16페이지 한번 피세요. 그림이 또 나왔습니다. 2-2 에타버 관계, 이 그림 하나로 2장 끝까지 설명을 다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11페이지 피세요. 제1장 흙이라는 건 설명을 안 했으니까 말로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점성토, 그 다음에 사질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점토가 뭐냐? 또 하나가 비점성토가 뭐냐? 그림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점토가 안일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래나 자갈, 이건 점토인데, 우리 점토가 여러분들 우리 토목을 공부를 하셨으면은 요 정도는 우리가 그림이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도 알 필요가 있어요. 점토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점토는 우리 전자 현미경보다 더 크게 확대 한번 해보죠. 우리 손바닥 모습이세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넓적하고 평평합니다. 이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넓적하고 평평해요. 이게 점토가 아닌 것은 어떤 모습이냐? 이런 둥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구상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생성 원인부터 틀립니다. 그래서 점토하고 비점성토하고는 성질부터 모든 게 판이하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요거는 제 일장을 건너뛰었으니까, 자, 이게 지표면이세요. 자, 여기다가 이만큼의 어떤 흙을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뭐 둥그렇게 그냥 표시 한번 해보죠. 자, 이런 흙이 있었는데 연지 가중을 가했답니다. 모습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채찍이 쑥 들어갔어요. 자, 이게 만약에 풍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둥글둥글한 풍선이 있었어요. 연지 가중을 가하면은 풍선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편상으로 찌그러들 겁니다. 모양도 각양각색으로 다 바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흙을 가지고 크게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공학적인데, 자, 흙을 손으로 눌러보겠습니다. 풍선처럼 탄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탄성이 없습니다. 자, 모습도 안 변합니다. 이 풍선 이렇게 되진 않는다 이겁니다. 자, 흙을 손으로 막 으깨보겠습니다. 깨지겠습니까? 안 깨지겠습니까? 절대 부서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이 모래나 흙을 가지고 손으로 막 으깨보니까 흙이 깨지던데 왜 안 깨진다 그랬냐? 그 내용은요, 이게 지구예요. 지구 표피에 흙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무한대로 많이 있겠죠. 이 흙을 우리 인간들이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흙을 다 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무한대로 많은 흙은 그럴 수는 없겠죠. 오랜 세월 동안 지나가면서 풍화작용 때문에 이게 부스러지는 거지,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흙은 깰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토질에서는 모든 흙을 공학적으로 만들어주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세요. 한 번 생긴 모습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이런 풍선처럼 모습도 안 변하고 흙이 깨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입자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똑같습니다. 이 모습은 똑같습니다. 각양 틀린 거를 이렇게 대충 제가 5개만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으세요? 차이점이, 여기는 공극이 아주 크네요. 여기는 공극이 아주 작죠. 이런 차이만 있다 이겁니다. 자, 연약지반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공극이 큰 상태를 연약지반이라는 거고, 공극이 작은 상태를 조밀한 지반이랍니다. 자, 우리 크게 시야를 보세요. 공극이 큰 상태다가 구조물을 축조했다 보십시오. 건물의 하중 때문에 치마가 크겠죠. 요거는 공극이 작기 때문에 치마가 작겠죠. 그래서 건물을 질 때 막 다짐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 이게 느슨한 집안, 이게 조밀한 집안. 흙은 뭐라고 하냐? 솔리드입니다. 여기 고체입니다. 우리가 번역판에서 모든 고체라는 거는 이 토립자 흙을 지칭한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모습은 절대 안 변한다 그랬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기출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이 물을 빨간색으로 컬러링 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물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이런 공곡 속에만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흙은 고체입니다. 절대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공곡 속에 존재하는 물을 뭐라고 하냐? 프리워터, 자유수라고 합니다. 이 물은 어떻게 해주면 없어지는가 하면요, 온도를 11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로 24시간 동안 가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유수가 없어진다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건조한 사막입니다. 자, 사막 속에 있는, 자, 발로 땅 때렸다 보세요. 먼지가 붕 떠올라가겠죠. 그 조그만 먼지 속에 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은 무조건 있겠죠. 왜? 우리 대기 온도가 이 온도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이게 지구상의 모든 투립자는 흙 속에 물이 꼭 들어있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 제가 계략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아주 여러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가장 메인입니다. 자, 그럼 기호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기에 VS예요. 항상 S가 들어가면요, 솔리드, 이니셜이라고 생각하세요. 흙의 최적입니다. 요 비금층 부분은 보이드 볼륨, 공극의 최적이세요. 자, 그림으로 보시는 거예요. 절대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흙의 최적, 이건 공극의 최적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전체의 최적이 나올 겁니다. 이제 무게를 한번 얻어보죠. 요거의 무게 WS입니다. 흙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공곡수기의 무게를 한번 얻으러 한번 가보죠. 이 공곡수기는 일단 어떤 무게가 있겠습니까? 워터웨이트, 물의 무게가 있겠죠. 그 다음 공곡수기에 물이 가득 차지 않았으면 어떤 무게가 또 있겠습니까? 에어웨이트, 공기 무게가 있겠죠. 그런데 이 공곡수기에 들어있는 공기 무게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해버립니다. 공곡수기는 물의 무게만 있다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이거 더하면은 전체의 무게가 나오겠죠. 이게 기호에 답니다. 여러분들이 토목을 전공했던 건축을 전공했든지 간에 이 기호 암기할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이해 못할 분 계십니까? 다 되셨죠? 요걸 가지고 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결국에는 토지를 왜 배우는가 하면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래요. 건물을 치려고 흙막이판을 딱 놓고 땅을 파 들어갔답니다. 땅을 팠어요. 그런데 흙이 무너지면 됩니까? 붕괴가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이게 이만큼 땅을 팠을 때 여기 안전하냐 불안전하냐 요걸 하는 거예요. 결국 취급한 건 안전율이 얼마냐. 건물 칠 때 땅을 팠는데 안전하게 짓고 구조물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 지방공원이 살 일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안전율을 설계를 하려면은 막 어떤 공식도 있겠고 우리가 설계 법을 만들어냈겠죠. 그 써먹은 기호, 그 기호를 지금부터 보시자 이겁니다. 이게 매뉴얼이세요. 처음에는 생소할 수는 있는데 우리 토목을 전공 안 하시는 분들 계신다 하면은 이걸 자꾸 반복하세요.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 공식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적어드리면요, 공곡비라는 게 있어요. E는 VS분의 VV. 그 다음 공곡률이 있습니다. N은 V분의 VV 곱하기 100. 그 다음에 함수비 W는 WS분의 WW 곱하기 100. 그 다음 함수율, 자, W 프라임은 W분의 WW 곱하기 100이다. 막 저 혼자 적어놨네요. 우리 다 여러분 수학을 잘 아시니까 100이 곱해지면은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100을 빼면은 단위가 퍼센트가 빠진다. 전부 다 같은 말이세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주관식으로 시험 문제일 때 보세요. 이 공곡비는 최적으로 나눴으니까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이 단위가 없다. 무차원이란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곡비를 쓸 때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를 쓰게 되면은 저희 같은 시험일 때는 0점 처리합니다. 이거는 내용도 모른다. 절대 공곡비는 단위를 쓰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우리 임용에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왔는데 언젠가 나올 때가 됐어요. 우리 7급 공무원에 우리 토목의 7급 공무원 토질에서는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조금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 무조건 암기를 한다 보세요. 그러면 뭐 어떤 틀도 안 잡히겠죠. 이거 여러분 공곡비 정의가 뭐냐, 우리 책도 써 있지만 원서를 보시면요, 요거에 대한 이거 비를 말한다. 아무리 해봐야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 사람들이 왜 만들었냐, 그걸 보면서 문제까지 바로 제 의명 문제를 유삼 풀어드릴 테니 보십시오. 이거 딱 나눠놓고 보세요. 공통단어가 공극이죠. 전부 다 최적으로 만들어졌죠. 이 주상도예요. 이 그림을 무엇으로 판단했습니까? 최적으로 계산하자. 걔네 약속이 공극이세요. 이건 함수라고 돼 있죠. 함수는 전부 다 웨이트 무게로 돼 있죠. 이 주상도라는 그림을 전부 다 무게로 계산하자. 그게 함수라는 내용이 된다 이겁니다. 아, 그러면 공극이 뭐고 함수 뭐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나눠놓고 보죠. 이건 공통단어가 비고 이건 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토지를 공부를 했다 하신 분들조차도 보세요. 이 공곡비입니다. 여기 1보다 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먼저 상상하세요. 요거보다 이게 크면은 1보다 클 수 있겠는데 거의 다가 1보다 클 수가 없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요게 2 이상도 될 수가 있어요. 함수비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 거. 요게 100%를 넘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돼 있냐? 200% 이상도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왔지만 짚고 넘어가잖아요. 예상 문제로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 보세요. 요거보다 이게 무조건 작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주상도 그림 다시 보세요. 요 공곡보다 이게 무조건 크라는 보장이 이 힐기에서 어디 있습니까? 공곡이 더 크면은 공곡비는 1보다 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요것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만한 최적이 있었답니다. 두 개가 똑같은 용기입니다. 여기다가 한 번은 모래를 채워봤고 한 번은 입자가 아주 작은 점토를 채워보겠습니다. 점토는 입자가 아주 작아요. 지름이 얼마나냐? 먼저 나중에 이제 3장이 살 건데 미리 하겠습니다. 지름이 0.002mm 이하입니다. 흙의 지름이 0.002mm 이하예요.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겠죠? 그 정도로 작은 게 점토인데 그림을 제가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모래는 입자가 큽니다. 점토는 입자가 아주 작았어요. 이렇게만 그려보죠. 자, 공공률 N 얻어보겠습니다. V분의 VV입니다. 전체 최적은 제가 동일하다고 그랬었죠. 자, VV가 큰 것이 크겠죠. 자, VV. 어떤 게 VV가 큽니까? 여기가 VV고, 요 조그만, 요런 것들이 여기 VV네요. 어떤 공국이 클 것 같습니까? 이게 클 것 같으죠? 이게 훨씬 큽니다. 무슨 말이냐? 이건 공국이 큰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고, 공국은 작지만은 이걸 처음부터 합하면은 이 최적보다 이게 훨씬 커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입자가 작은 세립토가 공국률이 큰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가 공급비도 요게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입자가 우리 토지를 뭐부터 다루는가 하면은 자갈부터 다룹니다. 그 다음에 입자가 작은 것이 모래, 입자가 조금 더 작은 것이 실트, 더 작은 것이 점토, 더 작은 것이 뭐가 또 있냐? 해성점토가 있습니다. 점토가 입자가 작다는 거 설명해 드렸죠. 해성점토가 뭐냐? 바다에서 만들어진 점토, 뭡니까? 뻘입니다. 우리 뻘 다 상상할 수 있겠죠? 뻘 속에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입자가 작았죠. 입자가 작을수록 공국이 크니까 물도 요 공국 속에 많이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최대로 하면은 입자가 작은 요 입자가 가면 갈수록 여기 훨씬 커졌어요. 얼마나 커졌냐? 2배 이상 커지더라. 물은 어디 존재한다 그랬습니까? 이 공국 속에 물이 존재한다 그랬죠? 물통이 크니까 물도 많이 들어가겠죠. 요거보다 2배 이상 커진다. 자, 이런 겁니다. 요거는 짚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율 개념 보십시오. 율. 요게 아무리 커봐야 전체 최적보다는 클 수가 없겠죠. 이게 아무리 커봐야 전체 무게보다는 클 수가 없겠죠. 율이라는 것은 최대는 100%를 넘을 수 없다. 최대가 100%다. B라는 거는 분자가 더 클 수가 있다. 요거는 짚고 넘어가시자 이겁니다. 그 중에 이 공식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우리 교재 보시는 방법, 요 12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60은 공식 속에 파란색 칼라링이 들어있고 2-70 같은 경우는 칼라링이 빠져 있죠. 칼날이 없는 건 아예 보지도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요건 설명할, 요 율 때문에 설명할 목적이지 이런 거는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많이 써먹는 공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요게 제일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공식. 그 다음 나중에 우리가 4장, 5장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써먹는 식들은 결국에는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4장까지 이어보면요. 우리가 요 분사현상을 공부할 때 요게 필요한데 시험 문제 출제자가 공공률이 주어져요. 그럼 요걸 가지고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계식이 필요하겠죠. N은 1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100이다. 미리미리 알아놓으세요. 하나 세트입니다. 요건 세트로 기억하시고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우리 기출문제 언젠가자 풀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달리 생각해 보죠. 공식은 달달달 암기했어요. 어디다 써먹으려고 만들었습니까? 함수비라는 거는 써먹는 용도가 무궁무진해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문제가 어떤 현장의 상황에서 대처하려고 이런 공식을 응용의 문제를 풀겠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냐? 함수비. 자, 바로 예제 보십시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예제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제가 채택을 한 겁니다. 27페이지 가세요. 문제 37번 엄청 잘 나오는 거. 제가 경향 분석 해보니까 거의 매년마다 한 번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예제입니다. 37번 무슨 말인가 확인하세요. 문제 풀 때 시험 문제가 우리 공무 문제도 그래요. 말이 굉장히 길게 나오면은 이 말 뜻도 모르고 해설부터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해답을 암기하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조건 문제 풀려면요, 우리 토질은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면 쉬워집니다. 자, 문제 15% 전체 흙이 2300, 함수비를 25% 증가할 때 추가될 물량을 구하라. 그림을 제가 그려드릴 테니까 이 모든 문제는요, 저처럼 똑같이 모방을 하세요. 흙이 있었어요. 여기 흙이 있었어요. 물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이 공곡 속에 물이 들어가겠죠. 함수비가 얼마가 있었냐? 15%만큼만이 물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함수비를 얼마로 증가시켜 주냐? 25% 증가시켜 주려면은 물이 많죠. 공곡 속에 물을 더 줘야죠. 이 물보다 추가될 물량을 구하라. 이런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함수비가 주어졌죠. 여러분들은 상상하세요. 함수비는 무엇으로 만든 공식이라 했습니까? 아까 무게라고 그랬죠? 저 주상도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전체의 무게가 얼마라고 주어졌는가 하면 2300g이라고 했어요. 물을 포함한 전체 무게가 2300g. 그러면 함수비니까 WS, WW 두 개 더하면 전체 무게가 나오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안 되시면 다시 보세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뭐였습니까? 이 무게 더하면 전체 무게가 나오는 거고, 함수비라는 거는 이 무게를 응용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흘려 넘길 문제가 있고 아주 강조할 문제가 있어요. 아주 강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무게가 여기죠? 그러면 WS를 얻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무게가 얼마 있었는데 WS 플러스 WW라 이겁니다. 그러면 전체 무게가 나오겠죠. 자, 이 문제 핵심 포인트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그림에 뭐가 똑같습니까? 확인하세요. 그래야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풀 수가 있다 이거예요. 흙의 무게가 어떻습니까? 똑같겠죠. 아까 흙은 절대 무게나 체적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흙을 더 추가시켰습니까? 흙은 감소했습니까? 흙은 그대로입니까? 흙은 그대로예요. 차이점은 여기 되는 물의 무게와 여기는 물의 무게가 차이가 있는 거지 흙의 무게가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여기서 요걸 구하는 거예요. 요걸 구해서 여기로만 가져오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풀어집니다. 그런 해법들 하겠습니다. 이 공식을 저 혼자 풀어볼게요. 전체 무게에서 흙만의 무게를 뽑아 쓰는 공식 일단 저 혼자 쓰겠습니다. 100분의 함수비분의 전체 웨이트라는 공식이 있고 대입시켜보죠. 1 플러스 100분의 함수비가 15%분의 전체 무게가 2300이라고 했으니까 이 무게가 2000g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계산기로 누를 줄 아시죠? 그럼 물의 무게가 얼마세요? 두 개 빼니까 300g이 나왔답니다. 이 2000g을 여기로 가져오자 하겠습니다. 2000g. 그러면 함수비가 주어졌으니까 W는 WS분의 WW 곱하기 100이죠. 25%죠. 25%인데 이때 흙의 무게는 가져온 요 값을 여기다 써먹자 이거예요. 2000분의 WW 곱하기 100입니다. 요걸 구하니까 요게 500g이 나왔답니다. 얼마를 추가됩니까? 200g 추가되겠죠. 요게 해설이고 요게 아주 중요한 예제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문제 풀 때 좀 빨리 풀고 싶다. 얘는 별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 별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걸 다 틀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단축을 하려고 별내를 공부하는 거지 이것만 절대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혼자 나중에 해설도 또 보게 되면 해설부터 먼저 보세요. 그게 37번의 해설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 참고 보세요. 함수비가 15와 25%일 때 WS로 똑같다. 이거 가지고 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인데 39번 해설 보십시오. 해설표 좀 틀리죠. 그럼 해설 길이가 39번이 훨씬 짧죠. 그래서 요걸 알고 요 시간은 단축을 하려고 빨리 풀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식이 요 물의 무게를 바로 얻는 공식이 있어요. 자, WW는 100 플러스 함수비의 전체 무게입니다. 요걸 얻으니까 300g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건너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함수비가 15%일 때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위에다 적어드리죠. 물의 무게가 얼마였습니까? 300g. 함수비가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25%일 때 물의 무게다. 요렇게 해서 요걸 구할 수가 있겠죠. 요걸 구한 값이 500g이 나왔다 이겁니다. 추가될 물의 양은 200g 바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비례식을 왜 쓸 수 있습니까?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왜 쓸 수 있죠? 요게 똑같죠? 이게 같기 때문에 물의 양이 증가되는 비율만큼 함수비가 늘어나겠죠. 맞습니까? 요걸 이해하신 상태에서 시험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셔라 이겁니다. 그래서 37번, 39번을 지금 풀어드린 겁니다. 자, 요거는 자꾸 반복학습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다시 또 본문 들어가세요.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식이 나오네요. 어떤 식이세요? 요겁니다. 전체 흙의 무게에서 함수비로 나눠주니까 흙만의 무게를 뽑아 쓰는 공식, 이 공식이 2-8식에 나와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2-9식의 포화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용어 설명만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필요도 없는 공식이고, 그 다음 밑에 큰 2번 밀도, 단위 중량이로 나왔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제 푸는 요령도 제가 테크닉을 알려드릴 테니까 단위 중량은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2-11식부터 다음 페이지 2-15식까지는요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공식 모르고는 문제 풀 수가 없다 생각할 정도로 이 흙을 공부할 때 단위 중량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 중량 보겠습니다. 밀도, 우리 수리학을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수리학에서는요 밀도랑 단위 중량이 다른 말이세요. 어떻게 쓸 건가 하면은 맛배기로 로우는 G분의 W 쓸 거예요. 여기 밀도고 단위 중량은 중력 가속도만큼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토질은 공학 단위기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도를 하더라도 단위 중량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토질에서는. 그럼 단위 중량은 정의가 뭐냐? 감마 V분의 W예요. 얻어보죠. weight, 톤. 최적이니까 미터 3승이세요. 요 단위 정도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루베당 제가 루베라는 용어 설명을 썼는데 여러분들 입에서는 뱉어내지 마세요. 이게 일본식 발음이세요. 미터 3승을 입방미터라고 하죠. 우리 뉴스 보게 되면은. 그런 요거는 입방미터라 그러면은 용어가 길죠. 일본식 말인데 이걸 루베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시거나 할 때는 입방미터라고 쓰시는데 현장 가시게 되면은 전부 다 루베라는 용어 설명을 써요. 참고로 미터 자성을 회배라고 합니다. 제가 회배라는 용어 설명 거의 안 쓸 거예요. 요거는 많이 쓰는 단어라 제가 루베라고 쓸 겁니다. 자, 흙을 상상하세요. 1m 3승당 흙을 채우니까 몇 톤이 나가더라. 이게 단위 중량입니다. 단위 최적당 중량, 이게 단위 중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 중량에는 몇 가지가 있었냐? 4가지가 있습니다. 습연 단위 중량, 또 하나가 건조 단위 중량, 포화 단위 중량, 수중 단위 중량, 이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포화도라는 공식을 암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지 마세요. 저 혼자 쓰겠습니다. 포화도 VV분의 VW 곱하기 100이라는 공식이세요. 용어만 또 보러 가죠. 또 그림이 중요한 거니까 저쪽 그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VV분의 VW 곱하기 100. VV가 어떤 거세요? 짚으세요. 여기 VV죠? 물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요 공곡 속에. 자, 그러면은 이 공곡 속에 물이 꽉 찼답니다. 그러면 VV 속에 물이 꽉 찼으니까 공곡의 체적이나 물의 체적이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서로 약분되니까 몇 프로 나왔습니까? 100%가 나왔겠네요. 자, 이제 공곡 속에 물이 하나도 없답니다. 이게 0이라면은 포화도 몇 프로세요? 0%. 그럼 만약에 그림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공곡 속에 물이 반절 차 있었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50%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포화도라는 용어 설명은 공곡수기 물이 얼마나 차 있냐, 포화의 정도, 이게 포화도라는 용어 설명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공식은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는 거의 잘 안 나오는 공식이세요. 자, 그래서 포화도 여기다 대입시켜보죠. 이 건조라는 것은요, 흙 속에 물이 0, 그걸 감마 드라이, 건조라고 용어 설명을 썼어요. 그다음 포화라는 것은요, 물이 꽉 찼다, 포화도가 100%라더라, 이거를 포화됐다, saturation, 포화라, 이런 용어 설명을 씁니다. 그런데 스빈이라는 것은요, 포화도가 100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큽니다. 일반 흙은 이 상태에서 존재하겠죠. 이게 보통 흙은 스빈 상태를 지칭한다 이겁니다. 요걸 감마 내지는 감마 T, 토탈 덴서티니까 T를 써도 되고 T를 빼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의를 적어보죠. 여기는 V분의 W입니다. 자, 주상도 상상하세요. 이 전체 무게는 어떤 무게가 있겠습니까? 흙의 무게와 물의 무게가 있겠죠. 여러분 시험 문제도 이 주상도식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서 나왔습니다. 이 무게, 이 두 개를 더한 무게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감마 D는 V분의 W인데 여기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죠. 빼버리면 뭐가 있습니까? WS만 나와 있다. 여러분들은 요것만 공부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감마 세츄레이션은 V분의 W 세츄레이션이랍니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이라 여러분들 설명을 빼겠다 이겁니다. 요것만 설명하면요, 요 무게도 요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무게보다는 이 무게가 조금 더 많이 나가겠죠. 왜? 물이 꽉 찼으니까. 아, 그렇다고 넘어가시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려운 말이, 여기 사실은 토질력학적 어려운 말이에요. 물속이죠. 요것도 포화도가 100%예요. 요걸 감마 서브, 수정 상태라는 건데 V분의 W 서브라 쓰겠다 이겁니다. 이 말이 상당히 까탈스러워요. 여러분들 시험할 때는 이거 하지도 마세요. 아, 이렇다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공식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식 보죠. 1 플러스 2의 GS 플러스 SE의 감마 W, 요 공식 있죠? 지금 당장 암기하세요. 지금 당장.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겁니다. 요 하나 아시면요, 그 다음 다 똑같은 식이세요. 1 플러스 2의 GS 플러스 포화도, 요걸 대입을 하러 갑니다. 건조는 포화도가 몇 프로세요? 0. 0 집어넣으니까 이 뒤에는 항이 있어요 없어요? 0은 쓰나만 안 써도 되겠죠? 감마 W. 그럼 감마 세츄레이션은 1 플러스 2의 GS 플러스 포화도인데 포화도가 몇 프로세요? 100%인데 자, 단위 중량 단위가 퍼센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퍼센트를 떼라 이겁니다. 얼마죠? 1. 1을 집어넣으니까 2만 나오겠죠. 감마 W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은 세 가지를 암기를 할 텐데 제 눈에는요, 단위 중량 세 가지가 똑같은 걸로 보여요. 여러분 저랑 시야가 같아야 됩니다. 이걸로 똑같아요. 이게 없으면 말만 건조, 이게 물이 꽉 찼으면 말만 포하지, 이 세 개 밀도는 똑같다 이겁니다. 그 뭐가 차이가 있냐? 요 두 개가 차이가 있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건 흙의 부력을 고려한 밀도인데 그냥 식으로 보세요. 감마 서브라는 것은요, 감마 세츄레이션에다가 요걸 빼야 됩니다. 요게 흙의 부력을 고려하자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깊게 안 나오니까 요 공식 틀만 우리 5장 가서 이거 절대고는 기억하셔야 되는 식이에요. 유도 저 혼자 할 테니까 구경만 하세요. 감마 세츄레이션 공식 부르세요. 암기할 겸. 뭐였습니까? 1 플러스 2의 GS 플러스 2 감마 W니까 여기 공통인수가 나오겠죠? 이걸 통분시켜 보세요. 1 플러스 2 GS 플러스 2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에 감마 W니까 지워지면은 GS 마이너스 1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장에서 이걸 유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바보입니다. 자동 나와야 됩니다. 감마 서브라는 것은 1 플러스 2의 GS 마이너스의 감마 W라더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식이라 이겁니다. 또 하나 관계식이세요. 이걸 알고 구하라. 알고 구하라. 관계식은요, 1 플러스 100분의 W분의 감마 T 요 식입니다. 관계식. 라스트 하나만 더 해보죠. 13페이지 가세요. 2-10식입니다. SE는 WG 써있네요.
그리고 더 이상 암기하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확히 써먹은 용도를 한번 보세요. 아까 포하다라는 공식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도 단위를 뭘 썼습니까? 퍼센트. 공곡비는 절대 단위가 없다고 설명했었죠. 함수비는 단위가 퍼센트라 그랬죠. 흙의 비중 아직 안 배웠습니다. 단위도 없습니다. 이퀄 좌변을 보세요. 단위가 똑같죠. 여러분 숫자를 대입을 할 때 퍼센트를 떼면은 이것도 떼버려라 이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반복 설명하겠습니다. 푸아드가 92%가 함수비가 45%로 가정해 보세요. 이걸 92로 쓰면은 반드시 45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0.92라고 쓰면은 0.45로 써야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92%를 여기다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를 써야 됩니까? 단위 중량의 단위가 퍼센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0.92라고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암기를 해도 대입을 잘못하면 엉뚱한 답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만든 법칙, 퍼센트는 무조건 빼십시오. 그러면 0.92, 0.45, 0.92 다 맞겠죠? 무조건 퍼센트 떼라 이겁니다. 나중에 해답을 퍼센트로 구하고 싶으면은 100만 곱하세요. 단위가 나오더라 이렇게 기억하자 이겁니다. 또 하나 기억할 부분, 공식에 이렇게 써 있는 책도 있어요. 두 개가 똑같습니다. 저자 마음이 다른 거예요. 요거는 퍼센트로 써라 45, 요거는 퍼센트가 단위니까 단위를 빼서 0.45를 쓰라는 말이라 이겁니다. 저자 마음이 묻어난 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기냐, 공식에 백자가 들어있을 때만 그때는 퍼센트로 써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퍼센트는 무조건 다 빼십시오. 공식에 백자가 들어가 있을 때만 퍼센트를 쓰라 그랬습니다. 아셨죠? 그럼 아까 이 공식도 대입시켜 보죠. 공식에 100이 들어있으니까 함수비를 얼마로 대입을 시켜야 됩니까? 함수비 15를 써야죠. 대입은 100 플러스 15분의 15 곱하기 전체 웨이트가 2300g으로 대입을 하니까 300g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아, 공식에 백자가 있는 것만 퍼센트로 쓰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퍼센트를 빼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S입니다. 똑같죠. 요거 대신에 WGS를 바꿔치기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요 2 대신에 요거를 서로 교차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구 2입니다. 있죠. 왜 있습니까? 여긴 앞에 뭐가 생략됐죠? S, 푸아드 1, S가 빠졌으니까 S2이기 때문에 요 공식에 여기다가는 요걸 대입을 할 수가 있다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그럼 공식은 다 끝났습니다. 감마 W 참고를 해드리죠. 물의 단위 중량, 토질력하고 물의 단위 중량은 무조건 1톤/m 삼성입니다. 일루배당 순사기는요 4도시 증류수일 때가 1을 말하는 거, 토질에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까? 무조건 1이랍니다. 1이라기 때문에 숫자기 때문에 계산할 때 1을 빼야 되는데 2를 아예 생략한 거는 단위가 차이가 있겠죠. 숫자는 1이니까 안 써도 되지만은 여기다가 톤퍼 및 삼성을 얻어야지만은 이 단위랑 같아지더라 한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 이게 우리가 쓰는 이게 공학 단위가 나온 게 아니라 국제 단위가 나온다면 뉴턴을 써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9.8 kN 퍼 및 삼성이에요. 지금까지는요 전부 다 공학 단위로 다 나왔어요. 그러면 숫자가 1이니까 안 써도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국제 단위로 쓴다 할 때는 9.8일 때는 무시하면은 안 되겠죠. 자, 요렇게까지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이 공식을 여러 거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또 넘어가세요. 이 공식을 암기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문제가 안 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이론 따로 문제 따로 하면은 뭐 됩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예제로 넘어가세요. 이 방법은요 제가 만든 거예요. 이런 해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거 보시죠. 24페이지 가세요. 문제 23번 한번 풀려고 되돌아 보세요.
포화도를 물어봤죠. 시험 문제 출제자가 뭘 물어봤습니까? 포화도. 그러면은 아까 포화도라는 공식은 암기하지도 않더니 나왔으면 이 공식, 포화도라는 공식을 모르면은 문제 풀 수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거 백날 써가지고 풀어보세요. 밤새 풀어도 안 나옵니다. 옛날에 저도 그래 4학년 때, 제가 4학년 때 제일 자신했던 과목이 토질이었어요. 근데 제가 전공이 돼가지고 이 토질 수업만 한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4학년 됐는데 저는 함수비 공식도 몰랐어요. 정말입니다. 함수비 W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 WS분의 WW 곱하기 100이었었죠. 이 식도 몰랐었어요. 근데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정말 이틀 밤을 세워봤습니다. 꼬박 세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답을 풀어놓고도 제가 뭘 풀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빨리 푸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포화도를 물어봤죠. 그러면은 포화도를 물어봤구나 하고 그 다음 단어를 읽는 거예요. 소변 단위 중량이 얼마고 함수비가 어떻고 이렇게 초닥씩 읽는 게 아니라 결론. 요 단어가 있는가를 찾으세요. 또 하나가 이게 안 나오더라도 이걸 구할 수 있는가를 먼저 검토하세요. 요거를 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주어져서 여기 알았습니까? 무조건 이 중에 뭐를 시험 문제가 물어봤겠죠. 이 공식을 무조건 써놓으세요. 문제는 100% 다 풀어집니다. 그게 가장 빨리 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임용되시고 기술사를 보겠다. 토질 기술사가 우리 최고 라이센스 아니겠습니까? 다 보세요. 이게 제일 빨리 풀어지는 방법이고 이게 제가 받는 방법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자 그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단위 중량 중에서 어떤 단위 중량이 주어졌습니까? 7밀도 이게 주어졌네요. 자, 이런 공식 부르세요. 제가 좀 들리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말씀하세요. 감마티가 뭐였습니까? 1 플러스 2의 GS 플러스 SE의 감마 W예요. 맞습니까? 저랑 같이 푸는 겁니다. 감마 T 얼마라고 조건이 주어졌습니까? 문제만 보세요. 해답 절대 보시지 말고 2라고 주어졌네요. 그 다음 공급 2입니다. 얼마라고 주어졌습니까? 모르네. 안 주어졌네요. 흡입 비중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2.7. 그 다음 포화도입니다. 또 모르네요. 공급비 또 모르네요.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두 개거나 풀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까 SE 대신에 뭐를 대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WGS를 대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요거 대신에 요거를 대입하라 하자 이겁니다. 자, 함수비가 얼마가 주어졌습니까? 시험 문제가 20%. 그럼 얼마를 쓰기로 했었죠? 퍼센트를 빼서 쓰기로 했었죠. 얼마세요? 0.2를 써야죠. 흡입 비중 얼마입니까? 2.7. 물의 단위 중량은 공학 단위긴 얼마라고 그랬었어요? 1. 2를 구하세요. 요 2를 구하니까 0.62가 나왔네요. 큰일 났네요. 우리 문제는 포화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엉뚱한 답을 구했죠. 또 하나가 미지수가 두 개라 안 풀어집니까? 즉 방정식이 부족해서 안 풀어집니까? 하여튼 난처합니까? 무조건 어떤 식을 쓰냐? SE는 WGS라는 공식을 쓰세요. 여기서 100% 다 풀어집니다. 자, 포화도 구하는 거. 공급은 0.62, 함수비가 얼마세요? 20%입니다. 20을 쓰면은 퍼센트가 들어있겠죠. 0.1을 쓰면은 나중에 곱하기 100을 하시라 그랬습니다. 흡입 비중이 2.7이라 그랬습니다. 포화도 답이 얼마 퍼센트가 나오네요. 문제가 나는 여기 있는 책에 50문제를 풀었다. 와, 나는 엄청 많이 풀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패턴들을 하게 되면요, 이게 한 200문제 푼 효과를 냅니다. 앞으로 여기 있는 책 문제 보실 때 제가 강조 안 했던 이상한 공식 나오면 풀지도 마시고요. 그럼 제가 나중에 다 집어드릴 겁니다. 문제풀이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요 단위 중량 가지고 응용한다. 이 예제가 우리 시험 문제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요걸 알아야지만은 그 다음 장을 넘어갔는지 만들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요한 시기세요. 자, 한 번만 더 검토해 보죠. 공급비 구하는 공식 자꾸 암기하세요. 공공률, 관계식.
그 다음 함수비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요 공식이었습니다. 감마 T, 감마 D, 감마 세츄레이션, 감마 서브. 그 다음 SE는 WGS. 나중에 설명할 건데 우리가 제 5장에서 유용력 같은 거 구할 때요, 감마 세츄레이션은 2라고 시험 문제가 주어졌답니다. 감마 서브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 무조건 얼마라 그랬죠? 토지 1만 빼면은 1 톤퍼 미터 삼성. 여기에 감마 서브를 구하는 아주 필요한 식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유도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것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7급 공무원 정도 되면은 이거 말고 할 내용이 우리 수업 분량에 5배 이상 깊게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깊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이지만은 우리가 매뉴얼이세요. 정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토지를 공부하면서 이 단위 중량을 모르고 다는 문제를 풀겠다. 그거는 여러분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표현이라 이겁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진도가 14페이지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밑에 3번 비중은 안 나오니까 볼 필요도 없고요. 2-16식은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뭐만 보냐? 흙의 비중 S라고 하는 건데 단위가 없다 이겁니다. 흙의 비중은 단위가 없다 하시고요. 오른쪽 편 상대 밀도가 나오는데 2-19식도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쭉 훑어보니까 이런 공식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어렵지 않거든. 그냥 알아놓을 필요 있으면 더 추가하실 분 추가하자 이겁니다. 그 대신 2-20식까지는 안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뭐냐? 용어 설명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 시험 문제가 지문이 나와놓고 가로 열고 가로 속에 들어가는 걸 뭐를 지칭하냐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용어 설명 문제죠. 용어 설명 때문이겠다 이겁니다. 자, TR 상대 밀도인데 최대 공곡비, 최소 공곡비, 최대 공곡비, 현재 공곡비 곱하기 100을 하면은 요 간단하게 상대 밀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당장 말고. 그러면은 이걸 공부를 왜 했냐?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냐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대 밀도의 시험 문제는 최대, 최소, 현재 공곡비만 주어지면은 요거는 구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판단하냐? 요 데이터가 45가 나왔다 가정해 봅니다. 밑에 표를 보세요. 2-1 상대 밀도 어디 속하고 있습니까? 15에서 50 사이에 속하고 있죠. 그럼 여기는 15에서 50 사이에 속하고 있죠. 바로 옆에 흙의 상태가 무슨 상태세요? 느슨한 흙은 바로 뭡니까? 모래입니다. 이 모래가 느슨한 모래냐 조밀한 모래냐 뭘 갖고 판단하냐 이겁니다. 상대 밀도가 50 사이 있으면 보다 작게 되면은 느슨하다. 50보다 크게 되면은 중간이다. 또 하나가 70 크면 조밀하다. 이걸 판단한다 이거예요. 데이터는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모래가 첫 주상도 아까 그림 느슨하게 첫 주상 그려드렸죠? 그럼 이게 작으면은 공국이 큰 상태. 건물 지면 어떻습니까? 치마가 크겠죠. 그럼 여기에 상대 밀도가 굉장히 크면은 공국이 작은 상태, 조밀한 상태니까 건물을 축조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집안 치마가 안 일어나겠죠. 이 흙은 모래입니다. 모래가 느슨하냐 조밀하냐 이걸 가지고 얻으려고 이걸 공부하더라. 이렇게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놓으시고 그 다음 페이지는 잠시 후에 우리 2교시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